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현진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들께 시행사 신탁 재산에 대해서 압류가 가능한지, 그리고 그에 따른 여러분들이 채권 받아낼 것을 받아낼 수 있는지 하는 부분인데,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보면은 그 시행사가 분양이 이렇게 잘 안 돼 가지고 본인들이 어떤 임차인들을 데리고 오죠. 데리고 와서 거기에 이제 본인들이 운영사 겸으로 뭐 확정 수익금을 갖다가 뭐 8% 10% 준다고 해서 그 수분양자와 그 시행사 사이에 그 임대차 계약을 맺고 또 시행사하고 또 그 임차인하고 또 그 전대차 계약을 맺은 형태가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 6개월 지나서 또는 7개월 뭐 심지어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확정 수익금을 전혀 안 주는 이런 형태가 다반사 전국 각지에서 일어납니다. 이거는 판매 시설이라든지 호텔, 그 상가 뭐 이런 데서 특별히 자주 일어나는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판례와 함께 한번 쭉 한번 오늘 같이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 시행사가 그 본인들이 토지를 이렇게 사고 PF 자금을 당겨서 건물도 짓고 하죠. 그리고 나면 그 여기처럼 시행사는 소유권에 대한 보전 등기를 하는 거죠. 보전 등기를 이렇게 할 겁니다. 그 소유자가 주식회사 해가지고 예를 들어 시행사 이름이 아미노이드라고 한다면 아미노이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소유권을 갖다가 이전 등기를 또 하게 되죠. 그래서 뭐 어떤 그 신탁사가 있겠죠. 신탁사로 이전 등기를 하게 되고 등기 원인은 신탁 이렇게 해서 관리자의 기타 사항으로 수탁자 여기 쭉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쵸? 자, 그런데 아까처럼 이러한 그 수분양자 분들이 하고 시행사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확정 수익금이 안 나오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는 이 낭패 상황이 벌어졌을 때 신탁 재산이기 때문에 압류도 불가능하고 이게 돈도 못 받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시는데 요 분도 여러분들 잘 보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압류 명령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압류 명령 해가지고 주문 결정문이 나옵니다. 채무자는 시행사가 우리 임차인으로 소유자분들하고 임대차 계약 맺은 거죠. 또는 소유자와 운영 계약을 맺은 거죠. 채무자는 제3채무자에 대해 제3채무자는 여기서는 어떤 신탁사죠.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압류한다. 제3채무자 즉 신탁사는 채무자에게 시행사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즉 시행사는 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양도하거나 그 밖에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결정문이 나오게 됩니다.
왜 이게 가능하냐라고는 대법원 판례를 우리 천천히 좀 더 읽어볼 겁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수분양자가 왜 이게 가능하냐면 아까 압류 명령이 신탁회사가 새로운 수분양자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시행사 쪽으로 일단 소유권을 넘겨주게 되어서 시행사에서 수분양자 쪽으로 넘기게 되죠. 그러면 요 이전하는 요 부분에 소유권 이전하는 요 부분을 압류한다는 건데요. 계약서상에 신탁 원부상에 이 부분이 생략되어 있다라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법원 판례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천천히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 신탁사가 이것을 넘겨주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거고요. 여기서는 손해배상 청구로 들어왔었네요. 자, 여러분들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2-247750 손해배상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법리를 우리가 한번 잘 보도록 하죠. 제가 한번 줄을 좀 꺼 볼 테니까 잘 좀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와 주시면 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자, 부동산 담보신탁입니다. 그렇죠. 부동산 담보신탁 이렇게 되어 있죠. 담보신탁이 해지된 경우에는 신탁재산 기속을 원인으로 위탁자는 누구죠? 시행사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다음에 분양 계약을 원인으로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것이 자 뭐라고 했습니까? 원칙입니다. 이 경우에도 우선수익자의 우선수익자 이런 부분이 어디에 나와 있죠? 신탁 원부에 나와 있죠. 우선수익자의 서면 요청에 따라서 수탁자가 즉 신탁사가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조건으로 신탁부동사의 소유권을 시행사를 안 거치고 소유권을 누구한테 매수인에게 직접 이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뭐라고 했다? 특약사항으로 어디에다가 신탁원부에 특약사항으로 정하였다면 이는 신탁계약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간편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위탁자 대신에 수탁자 즉 신탁사로 하여금 매수인에게 직접 신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을 한다는 취지는 된다는 겁니다. 취지 1번 수탁자에게 신탁사에게 말이죠. 신탁부동산에 관한 처분 권한을 부여하거나 매수인에게 수탁자, 신탁사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직접 취득할 수 있음을 정한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무효다는 겁니다. 따라서 위 특약사항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는 수탁자가 신탁사가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맞춰준 것이 아니고 신탁계약 해지라고 하는 겁니다. 해지에 따른 수탁자의 신탁사의 위탁자 즉 시행사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이 부분요.
이를 전제로 한다는 거. 전제로 한 위탁자의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뭐가 단축되어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에 있는 겁니다. 생략된 것이 아니고요. 자, 어떤 사항인 줄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에 대한 신탁사에 있는 부동산을 있죠. 여러분들이 압류를 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번 볼까요? 두 번째 거 한번 천천히 또 같이 봅시다. 천천히 보겠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채권자 여러분들이 압류를 하겠죠. 있으면 변제 금지의 효력에 따라서 제3채무자는 즉 신탁사는 채무자에게 즉 시행사에게 임의로 이전 등기를 하여서는 아니다는 이전 등기를 하여서는 아닌다는 겁니다. 변제 금지 효력에 따라서 이러한 압류에는 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채권이라서 대물적 효력은 없죠.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이 없으므로 제3채무자나 즉 신탁사나 또는 채무자로부터 또 시행사로부터 이전 등기를 마친 제3자에 대해서 즉 분양을 매매해서 분양을 받은 사람 또는 매수자에 대하여 취득한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요거는 적법한데 멘토님 이게 무슨 말인가요? 아까는 안 된다면서 잘 들어보세요. 청구할 수는 없지만 제3채무자가 즉 신탁사가 압류 결정을 무시하고 이전 등기를 이행하고 채무자가 즉 시행사가 다시 제3자 즉 매수인에게 이전 등기를 맞춰준 결과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손해를 입혔죠. 지금 예를 들어서 돈 받아낼 게 예를 들어서 한 5억 정도 받아낼 것이 있다 라고 했는데 임대료를 안 준다든지 또는 확정 수익금을 안 준다든지 해서 손해를 입힌 때에는 불법 행위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진다. 그래서 여기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들어간 거죠. 요 나에 있는 여기에 있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여기 보시면 신탁회사를 상대로 해서 원고가 손해배상이 들어간 겁니다. 자, 대법원 판단회가 쭉 여기에 쭉 나와 있는데요. 제가 요까지인데 다 읽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자 그냥 쭉 읽고 원심 판단은 잘못됐다는 거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즉 신탁사가 매수인들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준 것은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의 해지 등 종료를 원인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압류 및 가압류 결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아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아니다라고 했죠. 대법원 판단에서는 이렇게 원심 판단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봅시다. 대법원 판단입니다. 주식회사 동보주택건설은 2012년 10월 10일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해서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신탁 등기를 맞춰주었다.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 제17조 제1항 제1호는 우선 수익자가 채무자 사이에
체결한 여신거래계약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신탁기간 종료 전이라도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라서 신탁부동산은 처분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한편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 특약사항 제7조 제3항은 처분대금을 완납한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해서 신탁자의 서면 요청 및 우선수익자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조금 빨리 읽겠습니다. 좀 이해를 좀 해주세요. 신탁자에게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기속시킬 수 있다고 정하였고 신탁원본에 이런 데 정했다는 겁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탁사는 우선수익자의 서면 요청에 따라서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직접 이전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환가처분 보수를 수취한다고 정하였다. 여러분들이 신탁원본에 잘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거의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13년 10월 18일경 및 2014년 7월 10일경에 동보주택건설의 채권자의 원고들의 신청으로 이 사건 아파트 중에서 일부 호실에 관해서 동보주택건설이 그 피고에 대해서 신탁사에 대해서 갖는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또는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관하여 이 사건 압류 및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고 위 각 결정은 거무력 피고에게 송달이 되었다. 신탁사에게 송달이 되었다는 겁니다. 피고는 이 사건 압류 및 가압류 결정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우선수익자의 동의 및 동보주택건설의 요청에 따라서 매수인에게 이 사건 압류 및 가압류 결정의 대상에 포함된 이 사건 아파트 중에서 일부 호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고 이로 말미암아 위 호실에 관한 신탁 등기는 신탁재산의 처분을 원인으로 말소가 되었다. 피고와 매수인들 사이에 작성된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는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 특약사항 제7조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매매 대금은 동보주택건설과 매수인들 사이에 체결한 분양계약에 따라 지급되며 수탁자인 피고는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 특약사항 제7조에 따라서 매수인들의 잔금 납입에 따른 등기상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해서만 책임을 부담할 뿐 명도, 하자담보, 매매대금 반환 등 매도자로서의 재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그 책임과 의무는 위탁자인 동보주택건설에 있으며 매수인들도 수탁자인 피고의 그 매도인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이렇게 돼 있죠. 이러한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가 없다. 자, 이렇게 돼 있죠. 동보주택건설 매수인 사이에 작성된 분양계약서와 별도로 피고 매수인들 사이에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후에 이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지기는 하였지만은 피고와 매수인들 사이에 작성된 부동산 매매 계약서는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 특약사항 제7조에 따라서 작성되었음이 문헌상 명백하고 위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포함된 신탁 부동산의 매매에 따른 권리, 의무의 주체와 그 내용 등 핵심 사항은 대부분 동보주택건설 매수인들 사이에 분양계약에서 정한 것을 그대로 따랐으며 수탁자인 피고는 등기 이전 의무 이외에 매도인으로서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정하였다. 그러므로 피고가 매수인들에게 이 사건의 아파트 중 일부 호실을 매도하는 것이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 특약사항 제7조 제3항 및 이를 전제로 하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의
해지 및 신탁부동산의 귀속과 무관하게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 제17조 제1항 제1호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환가한 후에 신탁비용 및 대출원리금 채무의 변제 등에 충당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해놨죠. 자, 제가 이거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즉,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 특약사항 제7조 제4항은 수탁자인 피고가 매수인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매수인들에게 직접 이전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지만 이 역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서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 해지됨을 전제로 하여 피고의 동보주택 건설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동보주택 건설의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뭐란다? 단축하여 이행하는 방법을 정하는 것으로 보일 뿐 피고에게 신탁사에게 신탁부동산의 독자적인 처분권을 부여하는 조항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 특약사항 제7조 제3항은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의 해지됨을 전제로 매수인들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는 원칙적인 방법을 정한 것이고 같은 조 제4항은 위 제3항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간편하게 처리하기 위한 예외적인 방법을 정하였음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앞서 본 관련 법리도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의 수탁자에 대한 분양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매수인이 직접 취득하거나 행사할 수 있는 특약이 제공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분양 대금에 의한 자, 요 부분이죠. 청구 매수인이 직접 취득 행사할 수 있다. 이제 이 부분이죠. 분양 대금에 의한 우선 수익 자, 요 부분 잠깐 볼게요. 담보 수탁자에 대한 분양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이 청구권을 매수인이 직접 취득 행사할 수 있는 특약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분양 대금에 의한 우선 수익자의 채권 변제가 확보된 상태에서의 부동산 담보신탁계약 해지의 경우에만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 여기 부분이죠. 제가 읽어드리는 이유가 있죠. 여러분들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실질에 있어서라고 했으면 담보신탁계약의 해지 및 그와 관련된 신탁재산 기속과 분양계약의 원인으로 최종적으로 매수인에게 분양부동산의 소유권 인증 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전반적으로 적용되고 이 사건 담보신탁의 해지 사유에 달리 특별한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이상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 특약사항 제7조가 그 동보주택 건설이 우선 수익자인 이 사건 금융기관들의 분양대금에 상응하는 대출금을 모두 변제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볼 수가 없다. 그쵸? 자, 그 다음요. 내려보겠습니다. 자, 소유권 이전 청구에 관한 이 사건 압류 및 가압류 결정의 변제금리 효력에 따라 제3채무자인 피고는 채무자인 동보주택 건설에 대하여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를 원인으로 하여 임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피고가 위 각 결정을 송달받은 후에 매수인들에게 그 각 결정을 대상에 포함돼 이 사건 아파트 중 일부 호실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준 것이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 특약상 제7조에서 정한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의 해지에 따른 것이라면 이는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의 해지에 따른 피고의 동보주택 건설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보주택 건설의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단축하여 이행한 것에 해당하는 바 이는 결과적으로 제3채무자인 피고가 이 사건 압류 및 가압류 결정을 무시한 채 동보건설 주택건설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한 후에 채무자인 동보주택건설이 다시 제3채무자인 매수인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줌으로써 채권자인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힌 것에 해당하므로 불법 행위자. 이거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제가 읽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그냥 쓱 넘어갈까 하다가 그냥 읽어드리는 거 불법
행위 책임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된 겁니다. 자,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가 매수인들에게 맞춰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 사건 담보신탁 계약의 해지 등 종료를 원인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서 이 사건 압류 및 가압류 결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 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담보신탁 계약 특약 상 제7조 제3사항의 해석 및 이 사건 압류 및 가압류의 효력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그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 해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 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 판결을 완심 판결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원의 일치된 그 의견으로 주문과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해가지고 나온 거죠.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기까지 여러분들하고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